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본 최고의 투수는 누군가요? 노모 히데오? 마스자카? 오타니? 노모 히데오를 가장 많이 뽑을 수는 있지만 저는 다르비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고교 시절부터 초고교급 투수로 고시엔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히며 일본 프로야구에서 7시즌 1268이닝 1238탈삼진 평자책 1.99 WAR 45.3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자국 리그를 씹어드시고 미국으로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다르비슈는 생긴 것도 진짜 존잘이고 던지는 폼도 멋있고 공도 진짜 좋아서 지금의 오타니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슈퍼스타 그 자체였죠. 일본 최고의 슈퍼스타 다르비슈는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23년을 끝으로 은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86년생으로 어느덧 36살의 나이를 지나고 있는 다르비슈는 야구선수 생활을 하는 중에는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낼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이제는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며 컵스와 매준 6년 계약이 끝나면 은퇴하기로 결심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냥 이대로 두기에는 그가 올 시즌 보인 퍼포먼스는 제2의 전성기라 할 만큼이나 대단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좋아졌길래 다시금 이런 활약을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다르비슈의 올 시즌 초반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다르비슈도 이제 안되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제구는 흔들리고 위력 없는 패스트볼과 목적 없는 변화구가 자주 보였죠. 그런 와중에 5월 14일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5.2이닝 9피안타 5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 경기가 끝난 후 절친이었던 피터 서머빌 코디네이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구 참 힘들다. 넌 그렇지 않아? 돌아오는 서머빌의 대답이 다르비슈의 마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합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야구만 생각하고 할 수 있어. 그 이후 다르비슈는 더욱 서머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데이터 분석에 더욱 열심을 가합니다. 그 이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시즌 초중반까지의 다르비슈의 성적은 4점대 중반의 평자책을 보였지만 이후 23경기에서 2.72를 기록하며 모든 경기 6이닝 이상을 던지며 시즌 30경기 중 25 퀄리티 스타트를 해내며 선발의 제1과제 이닝 먹어주기를 아주 톡톡히 해냅니다. 30경기 16승 ERA 3.1 이닝 194.2 삼진 197개를 기록하며 샌디에고가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 에이스 역할을 해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서의 그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와일드카드전 7이닝 1실점, 디비전 시리즈 2차전 5이닝 3실점, NLCS 1차전 7이닝 2실점, 5차전 6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비록 월드 시리즈에 가지 못했지만 4경기 25이닝 8실점 방어율 2.88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르비슈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리그를 대표할 만한 공을 던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개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구력과 진짜 변화구를 던질 줄 아는 투수라는 겁니다. 제구와 변화구를 얘기하기 이전에 패스트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다르비슈는 선발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통산 평균 구속이 94.2마일의 공을 던집니다. 올 시즌은 95마일을 던져 더 좋아지기도 했죠. 이처럼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구속을 던지는 투수지만 사실 그렇게 패스트볼의 가치가 높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9.8의 구종 가치를 보이며 MLB 진출 이후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포심의 구위가 갑자기 좋아졌나? 구속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구위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머빌과의 만남을 통해 각 타자별로 패스트볼을 던져야 하는 타이밍과 미끄 포인트에 던지는 점이 강화됐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올 시즌 포심 패스트볼 구사율도 지난 시즌 21%에서 25%까지 올리기도 했죠. 이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60km의 공을 던지는 투수가 넘쳐나는 메이저리그에서 150km의 초반의 공을 더 많이 던지게 된다는 건 구속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공을 자신의 원하는 포인트에 넣을 수 있는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르비슈는 커리어 내내 제구력이 좋은 투수였습니다. 이런 제구력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커리어 후반기에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194.2이닝 197탈삼진을 잡는 동안 블렛은 단 37개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커리어 동안 매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인 건 아니지만 다르비슈는 커리어 내내 제구력이 아주 훌륭한 투수였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은 변화구 마스터라는 점이죠. 그 중에서도 당연 슬라이더는 명품 그 자체죠. 메이저리그 11년 동안 그가 던진 슬라이더 통산 구종 가치가 98일 정도로 MLB에서 제일 가는 슬라이더 맛집 투수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건 슬라이더라고 해도 무방하죠. 특히 다르비슈는 다양한 슬라이더를 구사합니다. 크게는 슬라이더와 커터를 나눠 던집니다. 슬라이더 계열의 공이지만 이 두 개를 나눠 던지는 건 프로 선수라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다 슬라이더는 종으로 횡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커터는 느리게 빠르게가 가능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던지다 보니 당연히 구사율 역시 높습니다. 올 시즌 포심 페스트볼 구사율이 25%, 커터 구사율은 35.2%, 슬라이더 구사율은 19.1%입니다. 슬라이더와 커터를 합치면 54.3%로 다르비쉬 선수는 사실상 슬라이더 특화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변화구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는 이 밖에도 다양한 변화구를 던집니다. 다르비쉬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당장 그 상황에 필요한 변화구를 만들어 던질 수 있습니다. 흔히 분류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포심, 투심, 빠른 커터, 느린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 체인지업이 메인 구종이고 커브는 빠르게, 느리게, 중간 속도로 모두 던지는 서브 구종을 던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 시즌 구사율을 보자면 싱커는 9.1%, 스플리터는 7.5%, 커브는 4%로 원하는 변화구를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팔색조 투수입니다. 심지어 변화구 구종을 개발해서 실전에 던지기도 하죠. 변화구를 이리 잘 던지는데 구속도 95마일이다? 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것 같네요. 근데 이런 투수를 이번 2023년 WBC에서 맞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떤 투수가 한국전에서 던질지 모르겠으나 일본은 다르비슈, 오타니, 센가에,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까지 정말 빡세네요. 일본 언론에서는 다르비슈나 오타니 선수 중에 한 명이 한국전에 던질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의 조별리그는 3월 10일, 19시에 합니다. 이번 WBC는 다른 나라에도 메이저 선수들이 대거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14년 만에 WBC에까지 나오는 게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죠. 아직도 메이저리그 1선발이며 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다르비슈는 시카고 컵스와 맺은 6년 계약이 끝나는 2024년도엔 은퇴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게 될까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끝나가는 다르비슈의 마지막 불꽃을 집중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